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953번째 시간으로 밀항자라는 숲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밀항자, 배철웅. 왜 책을 읽는가?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물으면 그저 독서가 재밌어서라고 대답하고 싶다. 책은 지적 쾌락과 미적 쾌락을 충족시켜준다. 눈부라치는 겨울 따뜻한 아랫목 이불 속에 다리를 파묻고 책 읽는 만큼만큼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저 유명한 쿡 선장의 얘기 밀항자를 읽은 것고 그 때문이다. 종로 이가의 중고서점 알라딘에서 그 책을 발견하고 대충 읽어보니 재미만쯤일 것 같았다. 나는 얼른 그 책을 사다가 밥 먹으면서도 읽고 화장실 가서도 읽고 다시 만에 260페이지를 다 읽었다. 글자가 좀 작고 영문판 항해소설이라 모르는 말들을 사전에서 찾아봐야 했다. 그것 말고는 정말 재미있는 읽을거리였다. 250년 전에 범선을 타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일은 스릴과 서스펜스를 느끼게 했다.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이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영국 해군 소속 엔데버호가 프리머스 항을 떠난 것이 1768년 8월 26일이었으니 내 생일 8월 27일의 딱 하루 전이었다. 그 배의 구명정 속에는 12살짜리 괴짜 소년 영이 숨어 있었는데 그는 선원들에게 돈 몇 입씩을 주고 도둑들을 탔던 것이다. 고작 12살짜리가. 요새 한국의 아이들은 장래 희망 1호가 건물주, 2호가 공무원이란다. 고생 않고 평쾌 사는 것, 양탄자 속의 벌레처럼 무사한 일이 그들의 로망인 모양이다. 그러나 영국은 12살짜리가 배를 타고 험한 바다로 나가려고 했으니 그 얘기가 다르다. 그것이 세계를 제패한 유니언 잭의 감투정신이 아니었나 싶다. 좌우간 배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남아메리카에 이르러 동해안을 따라 남하를 했는데 저희와 굶주림의 밀항자는 치사하게 고생한다. 그는 엄마가 일찍 죽고 기숙학교에 들어갔으나 교장에게 두들겨 맞는 것이 일이라 돈을 훔쳐서 도둑배를 탔던 것이다. 길이 32m에 397톤, 총 인원 103명, 마스터 3개의 엔데버호 선장은 저 유명한 40세의 제임스 쿡이었다. 항해 목적은 금성의 일면 통과 현상 관찰이었으나 사실은 어딘가에 있는 남방 대륙을 찾으라는 밀명이 선장에게 주어져 있었다. 선상생활은 혹독했다. 한같은 파도와 거센 바람에 마스트가 부러지고 돛은 찢어져 봉범수는 잠잘 틈도 없다. 그러나 선원들은 밤낮 교대로 돛대에 올라 망을 봐야 했는데 그걸 독워치라 했다. 식사로 나오는 건빵에는 쇠가 쓸고 선원들은 괴혈병, 열병으로 자꾸 쓰러졌다. 남방 무인도에 배가 되면 미개 토인들이 공격해왔다. 그런 고생을 겪으며 배가 남미 최남단 케이프온을 지나 태평양으로 나와 타히티 섬에 닿은 것은 만 8달 만이었다. 나는 생각해봤다. SF 영화 아바타에서는 지구와 가장 비슷하고 가까운 별이 사각년의 판도라인데 영화에서는 밤물질을 이용 6년 만에 도착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명한 미국의 우주탐사선 보이저 2호는 초속 12km이며 그 속도로 판도라 별에 가려면 9만 년이 걸린다. 범선 엔데버호가 영국 타히티를 8달에 항해했는데 지구 판도라간의 밤물질 우주 항해에 6년, 보이저호의 9만 년 등을 생각하니 아찔해져서 잠시 멍 때리기를 했다. 타히티에서 3달 정박한 엔데버호는 남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한다. 배에는 유명한 천체학자, 박물학자가 동성하고 있었다. 주랑석다로 어느 날 육지다며 랜드호를 외친 것은 마스터 당직 영소년이었다. 12살짜리 소년이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했던 것이다. 그는 밀양이 들통나서 바다에 던져질 뻔했다가 쿡 선장의 배려로 선의의 보위로 근무 중이었다.
선장은 그것을 발견자의 이름인 니클러스 영을 따라 영 닉스 헤드, 닉의 머리로 명명했다. 영 소년이 발견한 뉴질랜드는 남북 두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 사이에 해협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으며 그걸 쿡 해협으로 명명한다. 배는 서쪽으로 계속 항진하여 드디어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륙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호주라고 부르는 오스트레일리아는 남쪽을 뜻하는 동명사 오스트랄이 변한 것이므로 원래는 남국의 의미이다. 이승만 박사의 부인을 호주댁이라고 부른 것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스트리아를 혼동했기 때문이었다. 또 6.25 때 날새다며 섹세기로 불렀던 비행기를 호주기라고 했는데 그것도 F-84Z 전투기의 잘못이었던 것이다. 거기서 쿡 선장은 대륙의 동해안을 관측하고 항해한다. 그리고 북동부 해안으로 세계 최대의 산호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발견한다.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요,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는 명소다. 거기서 산호초에 배 밑이 찢어지는 대형 사고를 당했으나 천신만고 끝에 현재의 자바인 바타비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엔데버에는 거기서 배를 수리하고 보급을 채워 아프리카 남단 희망공을 도와라 다시 북상한다. 그러나 바타비아에서 보급받은 식수에 깍다기가 설기 시작했다. 냉장고가 없던 때라 자연수를 탱크에 실었는데 열다지방을 통과하면서 물이 상한 것이다. 많은 선원들이 혈변에 고열정세로 들어눕고 103명 선원 중에 33명이 사망한다. 군의관 뭉크하우스와 천체학자 그린 영소년과 앙숙이던 사관 후보생 부티 등이 죄다 죽었다. 그야말로 악정고투의 연속이었다. 가도 끝없는 망망대해에서 거친 파도와 몰아치는 파도, 거기에 손쓸 수도 없는 병마, 식량 부족, 토인들의 습격 등 갓난 신고를 무릅쓰고 범선이 지구 이래전 서컴 내비게이션을 끝내고 모두 프리머스로 돌아온 것이 1771년 7월 12일 출항 후 3년 만이었다. 그런데 내가 읽기를 마치고 뚜껑을 덮은 것이 2020년 7월 11일이었으니 이 무슨 조화속인가. 엔데베가 출항한 것은 내 생일 하루 전인 8월 26일이었고 해양한 것이 7월 12일로 책을 다 읽은 하루 뒤였으니 기막힌 인연이 아닌가. 좌우간 책 읽기를 마치니 내가 먼 항해에서 돌아온 기분이 들었다. 긴 소설은 긴 여행과도 같이 책 속의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하고 오랜 세월 함께 부딪히며 살아온 듯한 기분이 든다. 쿡 선장은 그 후에도 2, 3차 항해를 계속 하와이 제도 밴쿠버 섬을 발견하고 베링해를 통과했다. 그 후로도 하와이로 해왕 미기의 토착민의 창에 찔려 사망한 것이 1776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고 조선 22대 왕 정조가 등극하던 그 해였다. 문제는 영국 배인 엔데베호가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험난한 바다를 누비며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던 그때 우리 조상들은 과연 무엇을 했던가 하는 것이다. 엔데버가 화양한 1년 뒤 1772년 조선에서는 영조왕이 탕평책을 발표했고 1811년 홍경래에 난 1862년 진주밀란이 일어났다. 미지의 도전은 고사하고 사색당쟁으로 서로 모함하고 죽이기에 바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참다 못해 밀란을 일으키던 때였다. 과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은 하고 물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인생길은 험한 백길을 닮았다. 불가에서는 이 세상을 사바 고해라고 한다. 108번 내에 사고 팔고로 가득한 것이 삶이다. 바람 거센 경락의 바다를 헤치며 가는 인생. 요새 코로나19가 어떻다고들 하지만 인생살이 고달픔이 어찌 코로나19 뿐이겠는가. 그러다가 바람이 자고 태양이 비치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들 한다. 웃다가 울고 그러면서 인생은 흘러간다. 이번에 읽은 미래왕자 스토어웨이는 2002년 뉴욕의 엘라딘 페이퍼백사 발행으로 카렌 헤세의 원작인데 나는 그 책을 번역 출판할 생각으로 있다.
그러기 위해 미국서 변호사 일을 하는 딸에게 판권 문제를 출판사와 상의하라고 말해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